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용입니다. 7월이 밝았습니다. 7월하고도 2일인데 2020년이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예. 그 비전 2020 정말 선명한 미래를 꿈꾸고 출발했던 2020년이 코로나라는 암초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 우리 팀들은 지난 그 팬데믹 이후에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 팀은 계속해서 사업을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올해로 24년째 진행하면서 제가 매월 이달의 메시지를 올려드리죠. 근데 이달에 2020년 7월의 메시지를 이렇게 이 제목, 절대 기업과 함께 절대 긍정의 자세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메시지를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24년 동안 이 사업을 해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 정립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든 내가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했을 때 그게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걸 제가 경험 속에서 느껴서 이 기업의 가치를 제가 절대기업이라는 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이 비즈니스의 조인에 계신 우리 모두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고 있는 일인데 그걸 용어로서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함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좋아하세요? 비교? 예. 우리는 계속 비교를 당하고 살아요. 그쵸? 어릴 때부터, 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 항상 그 성적으로 비교하고, 그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비교를 당하면, 뭐 이런 거 있죠. 엄친아. 예. 아내, 친구, 남편. 저건 뭐냐면, 아내, 친구, 남편이 뭐겠어요? 와이프가 내 친구,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엄친아는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쫙 등수 나오잖아요. 성적으로 비교당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만 합니까? 운동 같은 거 하면 또 체육대회 같은 거 할 때 1, 2, 3, 4, 5, 6, 7, 8 줄 서서 달리기 하면 1, 2, 3등만 공책 주잖아요. 그쵸? 요즘은 모르겠어. 우리 때는 그랬어요. 1등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2등, 3등 4등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직장에 딱 들어가면 사실 그 연장선에서 거의 직장이 결정되는데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직장에 들어가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같은 조직 안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더 월급 많이 받는 우리 친구, 다른 회사 다니는 친구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연봉이라든지 뭐 복리 구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비교하기도 하고 비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자영업 같은 데서는 또 나의 경쟁 상대, 우리 가게 길 건너 저쪽 가게 우리보다 손님이 많아, 단골이 더 많아, 매상이 더 많은 것 같아 스트레스가 되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죠. 일상에서도 어떤 집 그리고 어떤 평수, 어떤 사이즈의 집에서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떤 차를 모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국가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이제 한국이 거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죠. IMF에서 선진국 탑 10에 한국을 넣었어요. G7에는 못 들어가는데 G10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분야별로 선진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앞서간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그 앞서가는 것도 각각의 분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분야는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어떤 분야는 어디를 벤치마킹하고 이게 다 몇 년 전 자료예요. 그러면서 계속 한국이 더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딱 터져서 보니까 방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내고 K-방역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수한 민족인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기준이죠. 나를 놓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애를 바라봤던 것처럼 나보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서 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이 비교가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비교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왜 그런가 봤듯 그 비교 속에서 살아오면서 보면 항상 그 비교의 대상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 비교의 대상과 나를 놓고 내가 그 비교 우위에 있을 때는 만족해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때요? 내가 좀 더 못한 것 같아.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껴요. 그럼 바로 불만족해지고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 비교의 자체를 이렇게 항상 자기보다 낮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는 그 비교 자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떤 형태의 비교 우위든 비교 열이든 그거 어떤 것들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왜 사느냐? 인간 삶의 목적은요, 행복하고 싶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죠. 우리 어릴 때는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 시간에 외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태어났어요. 부모님 사이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어나면서 자아가 성숙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잖아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삶을 추구하는 그 목적은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계속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면 비교하지 말자. 예. 그래서 왜 우리가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나를 보니까,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더라? 상대평가 속에서 끊임없이 우열과 당락을 결정하더라. 예. 그러니까 뭐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1등은 땡이죠. 땡이란 건 뭐냐면 당락에서 당이 아니라 락이 되는 순간 지금까지 공부한 거 꽝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시스템, 이 굉장히 잔인한 시스템이죠. 어찌 보면. 예. 그리고 그 상대평가 속에는 항상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선착순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지금도 선착순 그러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해병대 지원 입대해가지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해병대 왜 지원했냐 물어봤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 데인 줄 알고 갔으면 제가 안 갔다고. 예, 밖에서 보는 멋있는 부분하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고생스러워가지고 처음에 딱 훈련소 딱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후회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참아냈죠. 근데 거기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거기는 학교 운동회처럼 키 맞춰서 뛰는 게 아니고요. 연병장에 다 집합해가지고 다 같이 뺑뺑이를 돌리는데 선착순 처음에는 1등만 열애시키잖아요.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d. 그래서 연병장 한 바퀴를 딱 돌고 오면 1등만 열애. 그 다음에 또 돌려서 몇 등까지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막 지원 입대한 친구들보다 한 3살 정도 많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JQ를 발휘했죠. JQ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 JQ를 발휘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바퀴는 포기했어요. 첫 번째 바퀴는 일부러 천천히 뛰는 거야. 근데 또 좀 멍청한 교관들은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나면 돌린 상태에서 바로 뛰게 하거든요. 그럼 제일 뒤에 온 애가 맨 뒤에서 제일 빨리 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두 번째 바퀴를 노려서 승부를 거는. 하여튼 힘들었어요. 선착순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상대평가 속에서 계속해서 먼저 들어오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게임 자체가 어떻게 돼요? 그런 게임은 왜 그런가 본질을 쳐다보면 그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뭐다?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파이가 정해져 있는, 여기는 케이크를 그려놨는데 정해져 있는 그 파이에서 누군가의 몫이 많아지면 제로섬, 나의 몫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들어가서 등수 안에 들고 빨리 가서 나의 파이를 확보해야 내가 서바이벌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런 경쟁 사회가 결국에 왜 그렇다? 자본주의의 속성, 자본주의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간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절대 가치를 추구하라. 예. 그래서 예로 이제 종교 활동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예로 들었죠.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건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거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라이프타임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길게 하는 활동들이 뭡니까? 먹고 자는 시간 말고는 일하는 시간이 제일 많잖아요. 그쵸? 만약에 경제 활동에서 지금 종교 활동처럼 행복하고 싶다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절대 가치를 추구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남하고 비교할 일 없고 다른 회사하고 비교할 일 없고 항상 최고의 절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결론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아메이죠. 무조건 기승전 우리는 아메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가 지금부터 제시해 드립니다. 잘 나가는 회사들을 우리 인류기업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인류기업을 따라 하려고 애쓰는 아류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류의 기업들이 인류기업이나 더 잘 나가는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초인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뭐냐면 업계 동향 파악, 벤치마킹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직장을 다녔던 그 시절에도 제가 다녔던 회사는 한국에서 재계 순위 6위, 그리고 저희 업계, 제가 이제 속해 있던 회사의 그 관련 업계에서는 7위, 8위 정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뭘 했냐면 상위 10개사를 분석하고 그 중에 넘버원의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항상 벤치마킹의 대상은 삼성, 현대, LG 이런 회사들이. 특히나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를 굉장히 주시하면서 삼성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S는 그 오너의 모습과 그 경영층의 모습들을 말단 사원이었어도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제 눈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일을 계속 했었으니까, 업계 동향 파악하는 일을 저희가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인류를 지향하죠. 그렇게 해서 인류가 벤치마킹하고 따라하고 해가지고 막 인류가 되면, 그러다가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전 세계와 경쟁을 해도 손색이 없어. 그러면 이제 초인류 기업 되는 겁니다. 그런 회사들을 우리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 레벨까지 가 있는 회사들 중에서 탑에 가 있는 초인류 기업들을 상대로 했을 때 그 초인류 기업들이 만약에 우리한테 비즈니스의 기회를 준다면, 근데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아메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저는 뭐라고 명명했냐면 절대기업, 아메이를 절대기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초인류 기업은 경쟁을 뚫고 쭉 올라가서 탑에 올라간 기업이잖아요. 절대기업은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업을 절대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의미를 누가 부여한다? 내가 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메이가 절대기업으로서의 가치를, 아메이라는 회사에 저는 절대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최소한 이 절대기업의 반열에 오르려면 최소한 초인류 기업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장사를 하는데 그 기업을 절대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신념을 부여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와 내가 운명을 같이 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도 회사가 경쟁력이 없으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객관성, 초인류 기업 정도 레벨에 했는데 거기에 내가 뭘 한다? 절대기업으로서의 뭘 부여한다? 가치는 내가 부여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초인류 기업들 중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준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거든요. 삼성, LG,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우리한테 비즈니스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로 인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우리에게 기회를 준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메이를 절대 기업의 반열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직접 판매 업계에서는 절대 기업이다. 그러니까 아메이는 직접 판매에는 방문 판매하고 다단계 판매가 있죠. 근데 그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는데 그 분야에서는 아예 비교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교 불가의 절대 기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모든 생산과 유통 채널 전반에 있어서 아메이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메이와 그 밖의 회사들, 아까 말씀드린 아류의 회사들이 있는데 아류 회사들은 틈새 시장을 노린다면 아메이는 일반 메이저 유통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directselling.news.com이라는 웹사이트 해마다 이렇게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100에서 8년 연속 1위를 하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입니다. 그럼 8년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직접 판매 업계에 굉장히 100년 이상 된 회사가 있습니다. 에이번이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방판 형태로 해서 오랫동안 1등을 해왔죠. 근데 방판과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질이 좀 다른데 그래도 같은 직접 판매라는 큰 카테고리에서 아메이가 2등, 에이번이 1등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8년 전부터 이제 추세가 이렇게 바뀌어 와서 아메이가 글로벌 넘버원을 지난 8년 동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독보적인 절대 기업의 반열에 올라 있는 회사가 아메이다. 그래서 방판이나 이런 직접 판매 분야에서는 아예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견줄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24년 동안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제일 행복한 거 넘버원 얘기하면 1등 기업을 바튼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메이는 다 아니까 뭐 별로 사업의 기회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업은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발생된 매출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건데 아메이는 그만큼 일이 쉬운 거죠. 소비자 중심으로 판매를 하거나 유통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요. 그 반대의 입장, 구매하시는 입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인지도가 높은 회사는 굉장히 일을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아메이는 비즈니스가 사실은 굉장히 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1등 기업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아메이를 만나기 이전에는 저는 한 번도 1등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초중고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경쟁에서 내가 자꾸 도태가 되면 밀린다는 느낌이 들면 성취도가 있어요, 없어요? 공부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져요?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격차가 벌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직장도 어때요? 삼성 못 가고 6등 하는 회사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저는 단 한 번도 1등을 못 해본 사람이라 내가 1등 기업에 속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을 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도요. 아메이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성공하면 세상이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죠? 어차피 하는 경제 활동인데 내가 하는 그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만 인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전체 지역사회에서 혹은 글로벌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지는 우리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단지 돈을 얼마 벌었냐의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1등 기업, 그래서 비교 자체가 불가할 만큼의 1등 기업을 우리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해서 글로벌의 넘버원의 탑인 회사를 파트너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게 우리의 행복의 원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이렇게 글로벌 넘버원을 하고 있는 그런 배경은 뭐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회사가 모든 것을 턴키로 진행한다는 거죠. 연구개발에서부터 제조, 유통, 소비, 나중에 폐기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 이 모든 전체 과정에서 이 회사는 주력 상품을 다 직접 만들어서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하는 시스템을 해왔는데요. 이 회사를 흉내내는 아까 말씀드린 아류의 기업들, 그 아류의 기업들이 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런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메이의 본사 전경입니다. 미시간 A다. 저 가운데 있는 헤드쿼터 저 자리에 원래 지하 창고에서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렌델이 61년 전에 세제 한 개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세제 한 개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가졌던 철학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려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LOC, SAA 차례차례 만들어낼 때마다 우리는 무조건 직접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60년 이상의 세월 속에서 이 회사는 450가지 생활 필수품을 다 직접 만들어내는 글로벌 제조회사로 성장한 거죠. 그래서 아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머릿속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우시고 회사가 하는 일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아메이가 하는 일은 뭐냐? 생산과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중요한 부분, 유통과 소비, 이건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죠. 유통과 판매, 소비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통에서 하던 일들을 우리가 대신함으로 인해서 회사와 함께 프로핏 쉐어링을 하고 있다.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기적의 1마일, 미시건 에이다에 있는 7575 풀튼 스트리트, 미시건 에이다. 그리고 이 회사를 창업하신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벤 앤델 두 분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그분들의 아들들인 스티브 벤 앤델, 덕 디보스, 이세 경영, 지금 또 전문 경영인까지 조인을 해서 또 다음 세대, 3세대까지 다 바닥에서부터 아메이의 패밀리로 비즈니스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특징이 뭐냐? 비상장 개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차입해서 회사를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불필요한 주식을 발행해서 뭐 주주총회를 하고 이런 일을 안 하는 거죠. 이 회사는 오로지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창업 이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강의를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의 그런 창업 이념을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드시고 또 그 바탕에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100군데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 그래서 이 정도 돼서 비교 불가이기 때문에 아메이 사업을 하셨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기업 아메이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행복 시작.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행복한지 첫 번째로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절대기업에 대한 자부심.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1등 회사가 아니라 절대기업을 절대 비교의 대상도 없고 망하지도 않을, 뭐라 그럽니까 아메이를?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회사 아메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회사를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이렇게 내가 파트너로 택한 거에 대한 저 자부심은 일단 나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에요. 나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첫 번째. 또 하나의 자부심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서 소속감의 자부심이에요. 매슬로우 인간 욕구 단계에서 제일 하위 단계가 뭡니까? 생리적 욕구, 의식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욕구가 안전, 그리고 세 번째 욕구가 뭐죠?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아메이에 속해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지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선택에 대한 행복, 선택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한 행복, 그리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에 대한 행복. 그렇죠. 우리 그래서 사업을 실제로 해보시면 그렇잖아요. 부연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부연 설명이.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거, 왜 행복하냐? 평생의 직업이 있다는 겁니다. 샐러리맨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한국 같으면 삼성 배지 딱 달고 다니면 어깨 힘 주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어깨에 힘 계속 주고 계시면 안 돼요. 잘리는 순간 힘 딱 빼셔야 됩니다. 제가 고백한데 24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래도 우리나라 6대 재벌 기업에 제가 속해 있어서 회사 배지를 딱 달고 지하철을 타거나 뭐 이렇게 다니고 하면 좀 우쭐한 거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긴데 그때는 내가 대기업 다닌다 이러면서 폼 잡으면서 그러고 내가 아메이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절대 기업인데 아메이를 처음에 전달할 때는 강의장에서 들은 아메이는 막 내 가슴을 벌렁벌렁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아메이를 딱 얘기하면 상대방 반응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 자꾸 작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을 내세워서 아메이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난 대기업 다니면서도 퇴근하고 아메이를 한다. 마치 그게 대단한 일인 것처럼. 지금 생각하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업이고 대기업 할아버지고 간에 아메이는 해야 되거든요. 예, 부업으로 할 것이냐 전업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형태로건 살살 하느냐 세게 하느냐의 차이, 열심히 하느냐 덜 하느냐 뭐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냐 넘버 투냐 뭐 자투리 시간 그냥 조금 하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의 기회인데 그때는 처음에는 그 가치가 내가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그 대기업에서 계속 다니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메이로 잘 돼서 제가 회사를 자르고 나왔거든요. 저는 회사에서 잘린 사람이 아니라 회사를 자르고 나온 사람인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나는 계속 다니고 싶고 그 회사에 뼈를 묻고 싶은데 회사가 내 뼈를 원하지 않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한 그 노동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빵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요. 빵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하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게 부가가치가 높아서 나한테 많은 보상이 와.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축구로 엄청난 돈을 벌죠. 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를 하면서 즐기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런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근데 진짜 좋은 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그 잘 나가는 사람들도 허벅지 근육 떨어지면 어느 날 선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라이프타임으로 65세 됐으니까 이제 은퇴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65세가 되든 75세가 되든 85세가 되든 95세가 되든 나만 원하면 내가 현역으로 있을 수 있는 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벌써 환갑이 지났으니까 3세대가 함께 아메이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원조 할아버지들이 펑션에 오시잖아요. 행사장에서 딱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분들이 제가 그 나이 때도 그런 걸 느낄 것 같아. 나는 평생의 직업이 있어. 다이아몬드 이상의 그 VIP 라운지에 가보면 정말 전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이미 돈은 떠나 있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평생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도 나한테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 말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보시잖아요. 90세 넘은 분이 스피치 하는데 막 박수 치고 받아 적고 그게 아메이거든요. 저 굉장히 큰 행복입니다.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할 일 없으면 뭐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평생 하고 싶어. 근데 아까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 그랬죠. 직장에서는. 근데 비즈니스 한다고 내가 어떤 회사를 프랜차이즈로 해서 내가 들어갔어. 나는 이 회사하고 평생 가고 싶어. 근데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기업이 중요한 거예요. 안 망하는 회사를 내 파트너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나도 망하지 않는 전 세계 100군데 나가 있는 초인류 다국적 기업 아메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만 있다면 나는 평생 그것도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행복감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메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두 번째 행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회사도 안 망해. 나도 안 잘려. 그게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 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삶. 그게 행복한 거예요. 혹은 1년 뒤에 뭐 하지? 5년 뒤에 뭐 하지? 10년 뒤에 뭐 하지? 그때는 어떤 먹거리를 찾아야 될까? 라고 고민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절대 기업이니까 내가 믿고 따라가면 제일 총대 메고 맨 앞에서 아메이가 앞서 나가고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같이 손잡고 가면 되는 거죠. 불필요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기업도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계속 진화 발전합니다. 아메이가 60년을 왜 왔겠어요? 60년 전에 했던 그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살아남았겠습니까? 비즈니스 환경이 변할 때 더 선제적으로 이 회사가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40년 쫙 바탕 깔고 제조시설에서부터 글로벌에 350만 회원 쫙 만들어 놓고 그걸로 1999년 온라인 스타트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선두로 딱 치고 나가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면서
예. 교육 시스템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밀려서 들어온 감은 있지만 어쨌든 교육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확 바뀌면서 이번 7월 22일인가요? 예.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사업가들이 한 자리에서 예. 온라인으로 글로벌 미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말 초인류를 넘어서 있는 절대 기업을 내가 파트너로 하니까 내가 건강만 하다면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비즈니스와 관련된 재정적인 뭐 다 떠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예, 내일 뭐 할까? 5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팬데믹 사건, 이 코로나19 사태 때도 그런 것들이 여실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 아메이는 에센셜 기업으로서 미국 내 에센셜 기업으로서 건재하게 회사가 제조를 해야 할 수 있었고 또 그 영향으로 전 세계 100군데 국가에서 우리 사업가들이 우리의 꿈을 중단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명해냈잖아요. 앞으로도 이보다 더 심한 위기가 과연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메이도 유기체로서 이 기업의 유기체인 기업으로서 서바이브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죠. 우리는 그 회사를 파트너로 하고 손잡고 가면 되니까 고민이 없으니까 어때요? 행복하다. 고민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로서의 아메이는 절대 기업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그래서 아메이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제조회사니까 우리가 그걸 유통하고 소비하고 하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메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고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는 혹은 판매하는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뭐냐? 아메이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전달하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알리는 사람, 그리고 그분들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매개체로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물건이 아니라 생필품. 그러니까 반드시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그걸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기업이 만든 제품이니까 우리가 그 제품에도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자. 그래서 저는 프라다에 있어서는 우리 제품을 절대 제품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삼성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삼성의 그 로얄 패밀리가 좋아서 삼성을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좋아해요? 갤럭시를 써보니까 좋더라는 거지. 예. 애플의 아이폰을 좋아하시는 분들,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들, 애플의 로고를 좋아하시는, 스티브 잡스가 좋아서 애플이 좋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 다들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 만족해서, 아이폰을 좋아하니까 신모델 나올 때마다 막 이틀씩, 48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서 1등으로 내가 사야지 라는 그런 매니아들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조회사는 만든 물건으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메이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물건은 좋은데 뒤에 점점점은 뭐냐는 거죠. 판매 방식에 대한 불편함인 거예요. 예. 생필품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아메이에요. 특별하게 전화기, 컴퓨터 몇 개 아이템이 아니라 생필품 전반, 비누, 치약, 칫솔, 샴푸, 무스, 스프레이에서부터 정수기, 청정기, 영양냄비에 이르기까지 우리 집에서 쓰는 생필품 전반에 걸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다 확보하고 있는, 동네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00군데에서 그것도 직접 제조해서 디렉트 셀링을 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메이인데, 그 아메이라는 회사를 단순히 판매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쳐다볼 것이냐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기죽어서 아메이를 해야 되냐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객관적인 자료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유로모니터죠.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파는 걸 다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말을 듣고 있는 누군가는 그래 네가 파니까 좋다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객관적 자료로서 마켓 리서치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시스 파트에서 최고로 앞서 있는 유로모니터라는 기관의 자료를 우리가 차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설명 때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진짜 일부만 소개를 했어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있어요. 훨씬 많이 있는 디테일한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아메이가 1등하고 있는 게 리스트가 쫙 다 나와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 오늘 다 가야 되니까 그냥 요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몇 개를 소개합니다. 유로모니터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곳이고 리뷰를 하는데 우리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뉴트릴라이트를 얘기할 때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더라. 생각해보세요. 비타민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많아요. 코스코, 월마트 문 열고 들어가면 한쪽 섹션에 완전히 줄 서 있는 게 비타민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그것뿐만 아니죠. 온라인에도 얼마나 많은 비타민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 분야, 전 세계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브랜드가 아메이의 뉴트릴라이트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에서 땅땅땅 하고 점을 찍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체 유기농 농장에서 원료 작물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제조하는 유일한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회사더라. 제가 그 유일한하고 the only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빨간색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시험에 잘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면 이걸로 딱 이렇게 쪽집게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 문구를요, 아메이에 입문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데 저 문구를 고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저게 팩트란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계순위 6위 하는 회사에서 항상 제가 다니는 회사의 기획조정실에서 항상 어느 회사를 봤다 그랬어요. 삼성을 보고 삼성 어떻게 하나. 삼성을 열심히 보고 벤치마킹 했는데 이쪽 업계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메이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 근데 그 회사들이 아메이가 올려놓은 글들, 출판한 책들 안 읽어볼 것 같아요? 이 문구가 팩트가 아니라면 이 문구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마당을 텃밭으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앞마당 텃밭을 유기농으로 하는 걸 할 수 있다고. 근데 자체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전 세계 100군데 나가 있는 이 글로벌한 회원들에게 제품을 공급할 만큼의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해서 그것도 원료 작물에서부터 완제품까지 한마디로 뭐예요?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아메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등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액세스 에너지 드링크가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최초의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에너지 드링크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린 거죠. 에너지 드링크 하면 슈가 그리고 카페인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잠깐 에너지를 스퀴즈해서 몸에서 에너지를 쫙 끌어올려다가 그 당 떨어지면 쫙 크러쉬 되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 그 에너지 드링크 먹다가 잘못돼서 암 걸리고 이런 거 막 고발한 기사나 유튜브 영상 사진 많이 있죠. 근데 이 회사는요 몸에 나쁜 건 안 만들어요. 그래서 최초의 무설탕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었다. 그럼 도대체 뭘로 힘을 내느냐? 바이타민 B12를 4,900%를 딱 넣어서 간을 재생해. 간이 막 건강하게 만들어서 힘이 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액세스 에너지 드링크. 바디키는 인공감미료, 색소, 인공설탕, 방부제가 전혀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식사 대용 쉐이크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식사 대용 쉐이크 하면 생각나는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판매된 건 아메이의 바디키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인공감미료나 색소, 인공설탕, 방부제가 없다는 거, GMO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티스트리, 세계 5대 명품 스킨케어 브랜드이자 직접 판매 업계 1위 브랜드,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에서 1위를 하는 게 우리 아티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가정용 정수기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 공기청정기, 가정용 애트모스피어 스카이, 가정용 공기청정기 분야에서 세계 판매 1위. 밖에도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에게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했을 때 그 혜택이 누구한테 온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 많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중간에 모아놨는데 이것도 일부예요. 일부 450가지를 다 가져오질 못해서 일부만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 제품들은 시중에서 살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생긴 걸 시중의 일반 채널, 소매점이나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을 이용했다고 쳐보시자고요. 결국에는 호주머니에서 돈은 빠져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메이로 바꿔 쓰게 되면 플러스로 돌아온다. 왜 그러냐? 예, 저쪽 채널은 제품을 소비했을 때, 발생했을 때 매출이 그들의 매출이잖아요. 근데 이쪽 채널, 아메이 채널은요, 아메이 매출이 우리 매출이에요. 네. 그래서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수입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메이의 회원이 되시고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시면 되고요. 예, 만족했을 때는 근데 나는 입이 안 떨어져. 그럼 소비하시면 돼요. 소비자로서 계셔도 되는데 언젠간 자랑이 되실 거예요. 예, 체험을 하셔서 이거 나 혼자 쓰기엔 너무 아까워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자랑이 되십니다. 예, 그때 자랑하시면 돼요. 입이 안 떨어져요 하고 고민을 해봤자 스폰서가 입을 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대로 자랑을 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의미를 절대 제품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비교의 대상도 없거니와 비교의 의미도 없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굉장히 그 무례한 경우들도 있죠. 고객을 대하다 보면 이 안에 뭐 들었냐고 막 꼬치꼬치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자동차 차 살 때 뭐 그 메커니즘을 다 알고 살지 않잖아요. 부속을 다 알고 운전하는 차를 타십니까? 면허증도 그렇게 따신 거 아니잖아요. 예. 사실 생필품인데 딴 데 슈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예, 아티피셜한 거 많이 들어있는 것도 막 사서 쓰시는 분들이 아메이 제품 볼 때는 성분 놓고 이거 뭐냐고 꼬치꼬치 따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어찌 보면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분과 나의 신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예, 제가 우리끼리 얘기지만 때로는 주제 넘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우리는 적어도 우리만큼은 절대 기업에서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내 제품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를 소비를 하든 판매를 하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 파트에서 결론은 이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절대 기업의 절대 제품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냐? 우리만큼의 절대 개념을 안 갖고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나의 경험과 공신력 있는 데이터와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서 그분들이 제품을 소비를 하게 했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다?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그리고 사업성 있는 제품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돈 벌 수 있는, 돈 벌기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100% 애용. 100% 애용에 있어서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용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일, 이게 이제 절대 제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어려운 건 없죠. 왜냐하면 내가 판매는 상대방의 의지를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그분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인데 선택권이 그쪽에 있으니까. 근데 이건 쉬운 일이죠. 내가 나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나한테 파는데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퀄리티 낮은 제품을 억지로 쓴다. 이러면 되게 괴로운 일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회사가 60년 가지도 못해요. 예. 근데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게 또 뭐예요? 나의 아이템이잖아요. 나의 사업 아이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100% 애용을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 절대 가치를 부여해서 절대 제품으로 인정하신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왜? 내가 마음 먹고 사서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브랜드 체인지에서 소비의 채널을 아메이로 고정시키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그 행복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사용함에 있어서의 행복지수가 높아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시니까. 또 뭐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캐시백을 받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같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 기업, 절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가 있냐? 절대 사업. 비즈니스로서의 아메이, 또 회사로서의 아메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비즈니스로서의 아메이도 절대 사업이다. 그래서 절대적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사업을 절대 사업이다라고 하고, 그 가치를 저는 기업 이념에서 찾고 싶습니다. 우리 기업 이념이 뭡니까?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 아메이의 기업 이념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일반적인 자본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착순의 일이고, 선착순의 일이고 제로섬 게임이고 상대평가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요구한 게 이력서 아니면 자본금 이런 거거든요. 얼마 이상 갖고 와라. 어느 학벌이 뭐가 어떻게 되냐. 백그라운드가 뭐냐. 심지어 프랜차이즈 하나 하려도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있냐까지 다 확인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에는요, 사회적 약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24년 전에 저 같은 평범한 샐러리맨도 그 모든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한평생 자녀들만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 가사노동만 하고 자녀만 양육했던 분도 마찬가지. 전업주부에게도 그 모든은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꿈은 있었지만 한 번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찾았던 수많은 세대들에게 이 아메이 사업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모든에 다 포함되니까. 저는 아메이의 기업 이념을 그래서 좋아합니다. 저는 사업 설명을 24년 전에 들었을 때 이 대목에서 아메이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할 자신은 없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면 나 같은 평범한 대기업 신입사원, 평범한 신입사원에게도 기회가 오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이 내가 포함되니까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메이의 기업 이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기회, 상대적 기회가 아니라 절대적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 사업. 이 아메이 사업은 기존 자본주의의 룰이 다 깨집니다. 아까 자본주의의 3대 룰을 말씀드렸죠. 상대평가다. 우열을 정하고 당락이 결정돼. 그래서 누군가의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이 되는. 그렇잖아요?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아메이는 없어요. 아메이는 무조건 절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리기 할 때도 나보다 키 작은 애가 옆에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갖듯이 다른 일에서는 어때요?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같은 뭐 세일즈 업계다 그러면 누군가의 행복이 나한테는 불행이에요. 제로섬 게임에서는요,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면 내가 가져갈 게 적어지니까 그게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평가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절대평가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라면 절대평가는 뭐냐? 내가 한 만큼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밖에 못 나왔고 저 사람은 박사를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유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고졸이고 혹은 나는 영어를 못해 혹은 나는 한국에서밖에 학교를 안 다녔어. 이런 것들이 결격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반대로 나는 뭐 바이링구얼이야. 영어도 퍼펙트해. 그리고 여기 와서 대학원 나왔어. 라고 해서 어깨 힘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왜? 우리는 모두 이 안에서 절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애용하고 내 소비자를 늘려서 3%, 6%, 9% 감에 있어서 누군가가 총알같이 달려가서 실버, 골드, 플래티넘 간다 해도 그거는 none of my business. 그의 일인 거예요. 왜? 그가 나의 파일을 안 뺏어간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제가 이 사업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24년 동안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에 엑기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경쟁이 싫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안 잘났다는 거 알고 저보다 잘난 사람 많다는 거 알기 때문에 열등하게 살기 싫어가지고 경쟁을 하기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제일 많이 붙는 고시가 외무고시였어요. 외무고시 전국 1등 무조건 우리 학교였어요. 왜? 랭귀지가 많으니까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도전 안 했어요. 왜? 상대평가에 자신이 없어서.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많다는 걸 알았거든. 그것뿐 아닙니다. 뭐, 또 언론고시 우리 그때 한때 유행했는데, 뭐 타고난 사투리 때문에 제가 뭐 그거 좀 포기한 것도 있지만, 보니까 그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공부 엄청 잘해야 되고, 그것도 한자까지 잘해야 되더만. 뭐 하여튼, 공부로 승부 내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일찌감치 그냥 졸업만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은 땄어요. 왜냐면, 혹시나 몰라가지고 써먹을 때 있을까 싶어서 부전공을 교육학을 했는데, 부전공을 교육학을 하면 교사 자격증은 줘요. 근데 교사는 안 시켜줘. 교사는 어떻게 돼요? 임용고시를 봐야 돼.
제가 임용고시 봤을까 안 봤을까? 안 봤어요. 왜? 제가 만약에 임용고시 공부를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떨어져.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합격시켜준다 하면 하지. 근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얘는 떨어진다 하면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땡이를 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소년가장 출신이라요. 제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가지고 잠시도 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공부로 승부를 내려고 뭔가에 대해 몰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서 그 시간이 그걸 내가 로스해버리게 되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패밀리가 타격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상대평가를 피해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시험은 뭐예요? 운전면허 시험 이런 거 좋아하잖아. 예? 운전면허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거든. 뭐예요? 절대평가. 내가 어느 점수에까지만 가면 되는 거니까. 아메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9%, 12%, 15% 올라가가지고 내가 실버 프로듀서가 딱 됐어. 그건 나의 파이예요. 파이를 계속 키워나가는데 그들이 내 파이를 안 뺏어가니까 무조건 이건 뭐다? 절대평가다. 절대평가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이 6개월 동안 하는 사람을 3명을 만들어내면 세레그를 만들어내면 에메랄드 6그룹을 만들어내면 다이아몬드 이렇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전부 다 뭐다? 절대평가라고. 그래서 속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빨리 간다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정직하시면 돼. 예.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프라이어리티 내 인생의 프라이어리티를 이 사업에 놓고 열심히 했는데 남들보다 속도가 더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파일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절대평가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가 상대평가를 피해서 살아온 사람이라 아메이를 딱 만나서 이게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와닿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저한테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에 대한 결과치가 제로가 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평가를 좋아합니다. 절대평가로 돌려주는 아메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에는 선착순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스폰서나 AB 항상 그 공부하잖아요. 결국에 뭐예요? 이게 경쟁을 통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선착순이 아닌 완주 결승점에만 들어오면 어때요? 1등한테만 금메달을 걸어주는 게 아니라 꼴찌까지 다 결승점에만 들어오면 42.195 마라톤 코스를요 2시간에 끊어서 금메달 달았다고 딱 그 사람만 1등 했다고 금메달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2박 3일이 걸려서 들어와도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기만 하면 수고했다고 금메달 걸어준 게 아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주 게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란 말이 나온 거고요. 그 속도는 뭐죠? 속도는 이 속도고 방향은 뭡니까? 초이스.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인가? 이게 선택 결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근데 올바른 방향이 전제가 딱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속도전이죠. 그래서 그 속도를 내면에 있어서 나의 베스트를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나의 베스트는 어떤 정도의 속도냐? 혼자 있을 때도 나에게 부끄러우지 않을 정도의 속도시면 됩니다. 스포츠한테 보여주는 속도가 아니라 파트너들한테 하는 척하는 속도가 아니라 내가 나의 베스트를 다하는 그 속도. 내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하고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을 기쁜 마음으로 깰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게 좋은 속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제로섬 게임. 일반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이에요. 내가 파이가 커야 돼. 그러려면 상대 걸 뺏어오거나 내가 먼저 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메이는 파이 자체를 키우는 플러스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섬, 파이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의 비전이 뭡니까? 이 회사가 얘기하는 비전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더 나은 삶, better lives and healthier lives,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메이 사업인데 그럴 수 있는 원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서 함께 성공하는 파이를 같이 키워내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게 뭐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compassionate capitalism, 직역하면
동정적 자본주의입니다.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는 사업이 기회를 전달하고요.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부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는 그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몸소 실천하는 창업자와 그 패밀리 그리고 이 아메이 리더분들이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다? 이 사업 자체가 윈윈의 마케팅 구조. 내가 내 파트너를 도와서 그분이 잘 됐을 때 내가 잘 되는 그런 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는 마케팅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일이 또 내 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 회사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자자손손 대를 넘겨서 줄 수 있고 그 수입 자체가 인쇄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절대 사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냐. 이 가치 의미 부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일에 오래 종사하다 보면 우리 속담에 좋은 말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면서 야 좋은 거 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아메이 말고 막 새롭게 이거는 새로운 기회가 막 시작했어. 지금 빨리 들어와. 지금 하면 돈 벌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랑 완전히 본질적으로 체질이 다른 거죠.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통기업인 아메이는 한결같이 우리는 100년 대계 지금 뿌린 씨앗이 4년 5년 뒤에 열매가 맺히는 일이라도 이게 자자손손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꺼이 사과나무를 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와야 돼 라고 하는 그 회사들은 그런 일은 어떻게 보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런 회사들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해 준 아메이에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대 기업, 절대 제품, 절대 사업,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로서의 아메이를 알아봤는데요. 그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제 책에 소개한 부분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아메이 사업을 20년 했을 때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 17년 그리고 미국에서 3년, 만 3년을 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쓴 책이 아니고요. 미국에서 굉장히 루비에서 독립그룹, 2그룹, 3그룹 만들어가면서 해마다 Q 에메랄드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해 Q 에메랄드가 들어간 해였네요. 3년 차니까 굉장히 노력하는 그 시점에 다이아몬드가 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고 있던 시점에 제가 썼던 책입니다. American Dream, American Way. 그러니까 American Way가 암웨이죠. 그래서 암웨이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자라는 내용의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소개한 지금 말씀드린 우리 사업의 좋은 점에 절대 비즈니스, 절대 가치로서의 아메이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사용한 표현이 뭐냐면 Population Strategy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Population 전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블루오션은 말 그대로 블루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장을 진입을 했어요.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청정해역이죠. 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블루오션이 어때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온라인이 점점 발달하면서 어때요? 이 블루오션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져요. 옛날 같으면 한동안 이렇게 독보적으로 갈 수 있었던 일들이 금방 벤치마킹하는 회사들이 따라 나오고 더 큰 자본이 투여되고 하면서 금방 카피 뜨면서 더 빨리 진화해버리고 그러면서 급속도로 블루가에서 레드로 가버리는 거죠. 이제는 영원한 블루오션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새로운 신종회사가 네트워크 회사가 생겼어요. 처음 봤을 때 블루오션 같은 거 블루가 아니라 오션이 아닌 거야. 그냥 연못에 계신 거예요. 블루오션을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블루오션인데 그 블루오션이 금방 레드오션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 시작을 해도. 근데 population strategy는 뭐냐? 말 그대로 블루와 레드 사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블루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봤을 때 그거 다 하고 있으니까 뭐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뭐 60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시작하기 레드로 간 거잖아요. 그분한테 기회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죠. 경쟁력 있는 제품을 이렇게 공급을 한다면 제가 이 책에서 제가 단적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같은 창업 비용이면 별다방보다는 스타벅스를 차려야 된다. 왜?
사람들은 스타벅스를 찾으니까. 예.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있어도, 예? 우리 동네에 스타벅스가 있어도 우리도 스타벅스를 차려. 저기 스타벅스 있으니까 나 별다방 할래. 바보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창업 비용이 든다면. 그래서 퍼플러션 스트래티지, 기왕이면 아메이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이 나만의 경쟁력 있는 블루오션을 만들어가면 된다는 게 퍼플러션 스트래티지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첫 번째 논리적 근거로 제가 이 사업은 선착순 게임이 아니라 완주 게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는 1등한테만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예, 4등부터는 어때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좋은 기록을 내도, 예, 나보다 더 좋은 성적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런 보상이 돌아가지 않는 거죠. 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 비즈니스는 완주하기만 하면 모두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완주 게임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란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막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막 경쟁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기 좋아하고, 뭐 하나만 해도 내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골프나 뭐 바둑이나 이런 거 하면서 내기 거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이기면 막, 예, 그렇게 또 라스베가스 같은 데 가면 카지노 이런 거 되게 경쟁하고 막 남하고 싸우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분들은 상대평가를 반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가 두려운 이유는 거기에 있고 각종 고시가 두려운 이유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낸 사람이 있으면 내가 탈락하는 상대평가는 그동안의 노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잔인한 평가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인 대학 입시보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를 좋아한다. 아메이 사업은 다른 사람의 성적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이룬 실적으로 인정과 보상을 받는 절대평가의 사업이다. 저는 그래서 아메이가 좋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아메이 사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섬 게임이다. 제한된 파일을 서로 차지하는 제로섬 게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금방 레드오션을 맞이한다. 반면에 아메이 사업은 파이 자체를 키우는 플러스섬 게임이기 때문에 선착순의 원리와 상대평가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57년간, 그러니까 이 책을 제가 4년 전에 썼다는 얘기죠. 예, 지난 61년간 기존 사업가들이 키워놓은 파일을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는 없지만, 그죠? 지금 아메이에 누군가 들어오셨어요. 그럼 61년 동안 먼저 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파일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때요? 예, 지금부터 앞으로 함께 만들어 늘려가는 파일은 공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메이는 독불장군이 없거든요. 함께 하는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조인하셔서 함께 팀워크로 이렇게 파일을 키워가십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늦게 조인한 걸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 사실 제가 이 대목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듣거든요. 아메이 사업하면서 야 늦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20년 늦게 듣고 있어요. 제가 96년도 지금 얘기하면 그때부터 하셨어요 그러는데 96년도에 아메이를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 듣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했더니 늦었대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한테 여쭤봤더니 저희 엄나님께서는 91년 5월에 아메이가 시작할 때 한국의 아메이가 시작할 때 시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처음에 아메이가 오픈하고 몇 달 지나니까 늦었다 그러더래요. 그때부터 늦었다는 말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성공의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참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가 아메이가 이미 54년 됐을 때잖아요. 미국에서 54년이 됐을 때. 그리고 코리안 커뮤니티에 아메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제가 JFK 공항에 맨몸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교통사고 왕창 나가지고 여기서 새롭게 제가 와이프 만나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면서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제 몇 %였을 것 같아요. 빵프로죠, 빵프로. 빵프로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5년 지나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미 제가 54년째 시작해서 59년째 되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 누군가한테는 이론인데요. 누군가한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늦게 조인한 것을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 늦은 게 진짜 늦은 게 아니고요.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대로 하는 게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선배 사업가들의 수고로 잘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같은 노력 대비 결과치는 과거보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 덕분에 한국의 정말 좋은 교육 시스템을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유튜브로 보잖아요. 야, 이 정도 되면 누구나 다이아몬드 될 수 있겠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예, 이제는 회사에 대한 인식, 제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냥 하는 게 어려워 보일 거라고 밖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교육장까지 찾아가서 듣기는 부담스러웠어. 근데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 몇 개 봤더니 계속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아메이로 안내하네? 그래서 봤더니 이 그룹도 보고 저 그룹도 봤더니 다 좋잖아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보통 사람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고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는데 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고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모두가 다 이 안에 들어와서 다 2년에서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각자가 원하는 꿈을 실현해 나가는 걸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이런 강의도 들으시게 된다면 예, 늦은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자갈길 다 골라가지고 아스팔트 쫙 깔아놨으니까 거기에 딱 넣고 출발 달려나가시면 되는. 그리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의심이 있어요? 아메이 사업 의심할 일이 없는 거죠. 불필요한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어떤 분 최근에 전달한 분이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서 뭐 아메이의 뭐 평균 수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미국에는 FTC에서 FTC 자료에다 우리 아메이가 FTC 자료에 공개하는 게 아메이의 평균 수입이 월 200불로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단순 소비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내 것만 바꿔 쓰고 주변에 니도 한번 써봐 하는 사람들의 다 전체의 회원의 숫자에서 나누기를 해보면 200불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우리처럼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게 10배가 아니라 100배를 벌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메이에서 성공 확률을 따지려면요, 분모값에 뭐를 둬야 하는가 되게 중요해요. 분모에 전체 등록 회원을 넣고 분자에 다이아몬드를 넣으면 여러분 수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시는 겁니다. 네. 제대로 계산하시려면 분모값에다가 시스템에 들어와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의 숫자와 그 기간, 분의 분자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교육 시스템에 정확하게 들어와서 2년을 하신 분을 분모에 놔요. 그리고 분자값에 실버 프로듀서에서 플래티늄까지 넣으면 저는 거의 1이 나올 거라고 봐요. 분모분의 분자가 1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모값에다가 시스템에 제대로 훅업돼서 스폰서 업라인이 시키는 안내대로 탱커화를 제대로 실천을 해서 5년이 흘렀어. 그런 사람들을 분모에 다 놔요. 가슴에 손을 놓고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을 분모에 놓고요. 분자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놔보세요. 저는 그것도 1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평가적인 평균적인 수입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배 사업가들의 수고로 잘 만들어진 교육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면 지금 들어오시면요. 지금 들어오시면 제가 볼 때 제가 갔던 것보다 2~3배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절대 기업, 절대 제품, 절대 비즈니스. 근데 이제 그게 그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의 우리의 자세. 답은 뭐다? 절대 긍정의 자세입니다. 이 절대 가치는 우리 각자가 부여하는 겁니다. 회사에도 비교의 대상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일을 하는 우리 자체도 남과 비교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근데 그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가치를 많이 부여한 사람, 절대 가치를 많이 부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순위에서 다른 거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결혼식 집들이하고 아메이가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부서 회식하고 아메이가 경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프라이어리티에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정비례하게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남을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아메이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그만큼 아메이가 나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절대값의 개념을 도입을 해볼게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 그 숫자값을 마이너스 2라 그러고 오른쪽 플러스 값 쪽으로 이만큼 왔을 때 플러스 2라 그러는 겁니다. 그냥 그 2라고 얘기하죠. 근데 절대값의 개념은 이겁니다. 저 마이너스 방향에서 오른쪽 플러스 방향으로 쳐다보면요. 마이너스에서 2까지도 2고요. 0에서 2까지도 2예요. 그게 결국은 뭡니까? 저만큼의 거리의 실질적인 길이는 2라는 거예요. 거리는 마이너스 2일 수 있지만 길이 자체는 2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바를 앞뒤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절대값을 붙이면 그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 2도 플러스 2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의 앞뒤에 비즈니스 애티튜드의 앞뒤에 절대값을 씌우자가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결론이에요. 예. 그래서 포지티브도 포지티브로, 네거티브도 포지티브로 만들어서 관점 자체를 포지티브로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 항상 be positive, even in a negative situation. 부정적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리더의 역할,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절대 긍정의 자세란 뭐냐?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긍정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현상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안 좋은 환경일 수 있죠. 객관적으로는. 근데 어때요? 내가 이걸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부정적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을 때도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그게 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앞뒤로 절대값을 딱 씌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가 하는 attitude, 그 자세가 positive mental attitude로 하는 그 자세가 우리 각자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활동을 하느냐에 낳은 그 결과값이 쌓이면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아메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로의 연속이죠.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됩니다. 맨날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런 고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우리 누구나 크고 작은 고민거리, 크고 작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셨다가도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서 못 일어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해결하고 나면 하겠대요. 그분을 기다려드리잖아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그 걸림돌을 밟고 자빠져서 못 일어날 게 아니라 그걸 디딤돌로 삼고 점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내 스스로가 모든 문제, 현재 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든 앞으로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문제든 그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해서 결과로서 아메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할 때도 쉽지 않은 난관들이 있었겠죠. 4년 반 부업으로 해서 회사 연봉의 2배를 만들고 직장을 그만두고 풀타임으로 1년에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게 쉬웠던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부업으로 하는 그 4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저뿐입니까? 다이아몬드 되셨던 수많은 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가지셨었고, 또 제가 미국에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빵% IBO로서 새롭게 출발할 때는 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저는 그때 그렇게 결정했어요. 아메이로 풀겠다. 그래서 저는 다 넣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겪고 계신 문제, 앞으로 겪으실 그 어떤 문제도 아메이 사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메이를 절대 기업으로 믿고요. 절대 프로덕트를 활용해서 절대 사업의 기회를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진행해 나가시면 모든 문제를 아메이 사업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모를 뿐이에요. 또 혹은 본인이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깨달은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아메이 사업을 해야 할 나름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못 깨달을 뿐이에요. Time rich, friend rich, money rich, 그 세 가지를 다 주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아메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거 내가 판단할 일 아니에요.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저 사람은 별로
저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저래서 저는 아메이도 못할 것 같아. 그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 모든 판단을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그 꿈을 찾아주는 일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경제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경제복음, 건강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대를 바라봤을 때 당신도 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눈높이를 가지고 팔로우 스루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인 나의 마음은 그래야 된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요, 잘나봐야 잘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분들도. 절대 기업을 파트너로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아메이를 해. 그러니까 자기가 아메이를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하루 강아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메이는 절대 기업. 그러니까 그 넘사벽에 이미 올라가 있는 절대 기업, 절대 제품, 절대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누구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 어깨에 힘준 거 다 내려놓고 다 낮은 자세로 솔직하게, 혹시 아직 이 사업을 결정 안 하신 분이시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타임 리치, 프렌드 리치, 머니 리치를 이미 실현했고 자자손손 부를 상속시킬 준비를 다 끝내놓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실현시키면 나는 정말 그런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다시 한번 이 기회를 삼아서 나에게 아메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한번 찾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꿈의 비즈니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꿈들을 다 이루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은 A70로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A70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끝날 때마다 계속 A70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막 스스로 주문을 걸게. 나 저기 꼭 가야 돼. 제가 그래도 A50, A60를 다 다녀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A70에 대한 정말 기대가 되게 크고요. 그 간절함을 나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매번 강의 끝날 때마다 이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항상 우리가 꿈꾸시고 도전해서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